음. 뭐 목차들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가상화폐 스캔 탐지에 의한 분석 방법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음, 목차에서는 이제 가상화폐 스캠이 뭐냐, 이제 개념을 언급하는 건 필요하고, 그죠? 네. 그래서 이 스캠 탐지를 위한 주요 이제 분석 유형해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안 되고 자세히 돼 있잖아요. 기계학습 기반, 딥러닝 기반, 그래프 기반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지문을 읽고서 네, 이대로 뒷단의 본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브릿지 형태로 일단락 서론의 개요에 나단락에다가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서술식 풀 때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채점자는 여기서 개념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것들이 여기서 이런 구조로 뒤에서 본론에 풀리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릿지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설명들을 다뤄도 좋고, 뭐 간단하게 뭐 언급해도 좋고, 그런데 가상화폐 이런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져다가 자, 이 부분을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분석 대상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표현을 안 해주고 그냥 이것만 나열하면은 좀 네, 한계가 있죠. 그래서 기계학습 기반, 딥러닝 기반, 그래프 기반, 자 이런 걸 적는 건 문제 안 되죠. 그냥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최신 거구나. 이거 좀 전통적인 거네. 왜냐면 뒷단에서 2단락, 3단락, 4단락 이렇게 쓰기 곤란하다는 걸 이미 이해를 했으니까. 그럼 묶어야 되잖아요. 그럼 디바이드 해야 되네. 그럼 어느 선에서 디바이드 할까? 이렇게 디바이드 할까? 이렇게 디바이드 할까? 라고 이제 머릿속에, 자, 이게 지금, 머릿속에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한 구조를 지금 여기서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되게 우리가 답안지 쓸 때 필요한 능력. 이제 목차 연습이라고도 하죠. 이걸 하면서 이런 거를 구조하는 연습을 조금 하면은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리가 잡히면 좀 쉬워져요. 이런 거 하는 게. 의뢰 이렇게 하겠다. 뒷단에서 뭐 쓸 것인지 앞에서 먼저 보여주고 넘어간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단락에 가서 기계학습 기반과 딥러닝 기반 분석 방법을 설명하겠다라고 목차를 잡아도 이상하지 않다. 앞에서 이렇게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먼저 한번 곡선을 깐 거니까 그래서 가에서 기계학습 기반 이거 설명한다. 전송 내역 데이터로부터 노드와 스캠 여부를 매핑하는 함수를 학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에 함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던 기계학습의 알고리즘들이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이 로지스틱 핵이 이진 분류다.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속성을 기반으로 확률을 계산해서 결정 경계를 정의한다. 랜덤 포레스트 다수의 결정 트리, 여러 개의 트리를 통해서 이를 종합해서 스크램 여부를 판단한다. 이게 결국엔 여러분이 그동안에 막 열심히 암기했던 학습 알고리즘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 무엇을 무엇을 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결국에는 가상화폐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라는 말을 자꾸 쓰면서 이걸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 준다. 그래서 쪼르르 해서 설명을 연결을 해 주면 된다. 이 데이터셋은 굳이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지금 논문에서는 이걸 필요해서 이제 써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 데이터셋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 없고, 이런 함수들 서너 개와 그 함수들의 역할을 매핑해서 서너 개 정도 언급해 주면 된다. 이걸 다 쓰겠다라고 맘먹고 덤비시면 안 돼요. 다섯 개 쓰나, 여섯 개 쓰나, 네 개 쓰나 점수가 똑같은 거 보셨죠? 시간만 낭비해요, 그렇게 되면. 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나아달라고 해서 딥러닝 기반으로. 그래서 순환신경망을 활용해서 피싱 스캠 계정의 특징을 추출하고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걸 활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LSTM 장단기 메모리 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동안에 외웠던.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것들을 두 개, 세 개 정도만 써도 상관없고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나 못 쓸 것 같아. 그러면은
가나를 하시면서 날려버리고 그냥 요거 이렇게 쓰고요. 표를 하나 그리세요. 그리고 표를 나누어서 여기다가 기계학습 기반, 여기다가 딥러닝 기반 이렇게 쓰는 거예요. 표를 크게 그려. 그리고 여기다가 쓰는 거지. 이 서술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여기다가 쓰는 거. 그리고는 밑에다가 예, AC 해가지고 여기서 기억나는 대로 이거를 밑에다가 예, AC 분석 알고리즘 또는 분석 기법 해가지고 얘들을 여기 밑에다가 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표로 크게 그려버립니다. 그럼 간을 분할 필요 없이 표를 이용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마 실전 시험에서 이걸 다 기억해서 이렇게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금방 그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음. 그렇게 하면 이 두 개를 한 페이지에 한 3분의 2 정도 채워서 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단락으로 넘어가서 최신 그래프 기반 분석 모델 공부를 좀 했다면 이렇게 인베딩 분석 모델과 예, 신경망 기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탐색 기반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거 나오면 쓸래 했으면 요거 정도는 기억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거 외우기 지금 너무 어려운 거 딱 보이시죠? 도저히 불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 대충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전 시험에서는 표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나 분리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탐색 기반 여기다가 그 다음에 뒤에 이 녀석 신경망 기반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신경망 기반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여기 텍스트로 되어 있는 녀석들 위에다 며칠 풀어주고 아래에다가 대충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 풀어서 예시 이렇게 또는 이거를 쓰지 말고 여기에 있는 요것들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 이것들을 말로 풀어서 예시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무엇이라고 써도 채점자가 이 내용을 알기가 힘들어요. 채점자가 이 논문을 공부했을까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그래프 탐색과 그다음에 신경망 요거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이해되도록 정리를 해서 쓰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어. 그것도 어, 고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이거를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할 생각으로 대비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여러분이 쓸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음. 근데 이제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래프 탐색으로 얻어진 경로 내의 노드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래프 탐색은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최단거리 그래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럼 사실 그림으로 그거를 노드를 몇 개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막 연결해 놓고 예를 들면 이 가중치 점수를 양쪽에다 주고 그래서 스캔 사이트의 점수를 높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 사이트들의 경로를 이 예시로 두 개 정도 찍어 놓고 그 경로를 이렇게 연결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탐색 경로에 위치한 거래로 판명이 되면은 그러면 얼람을 띄운다든지 이제 이거는 분석이니까 바로 얼람은 아니고 분류만 하는 거지 스캠이라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노드와 엣지의 관계를 모델링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노드하고 엣지라고 하는 구조도 지금 사실 이 그래프 구조랑 똑같잖아요. 네. 네. 근데 쟤는 경로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고 얘는 그런 하나의 노드를 중심으로 엣지들의 관계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림으로 그려서 그거를 집어넣고 이런 방식으로 얘는 스캠을 실제로 실시간 탐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놓는다 하면은 이 답안의 품질이 확 달라지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런 알고리즘들을 적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마 이 알고리즘, 이 논문 쓴 친구도 시험장에 와서 이거 기억해서 쓰라면 못 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제 실전 실무형 문제로 이 융합형 문제죠. 업무도 있고, 가상화폐 업무.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동원되고, 그다음에 스캠이니까 보안도 동원되고. 자, 이런 융합형 문제를 하나씩 섞어서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출제진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비율을 적정하게 단품 문제, 약간 이제 서술 문제, 그다음에 융복한 이제 융합형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을 정해서 출제 문제를 섞으면은 찾다 보면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프 오토 인코더 기반 전속력 이상 탐지 모델. 여기 이제 이상 탐지이네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인코딩 자체를 이제 이 분석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자동화해서 계속 입력해 놓고 실시간으로 그거를 결과값을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상 탐지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도 그런 방식으로 네, 그려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인베딩 얘도 분류네.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상 탐지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 버려도 뭐 아마 이 문제를 선택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내가 그렇게 정리했더니 생각보다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쓸 수 있다. 탐지 절차를. 이제 예시로, GNN 같은 거 예시로 들어서, 이런 노드, 이제 그래프 노드들로 되어 있는 망 구조의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이렇게 추출한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스캔 노드야 이렇게 찍어놓고, 뭐 여러분들 색깔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X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놨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히든 레이어를 계속 통과하면서, 이런 것들을, 특징을 정교화해서 실제 이런 그래서 지금 SVM 방식으로 이제 초하이퍼 평면에다가 하겠다라고 하면 이 경계선을 긋고 여기를 벗어나는 애들 스캠이라고 볼래. 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탐지 과정을 이런 거 막 넣어도 복잡하게 그리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손해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실상 시간을 이 안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문제를 선택하면 무조건 손해다. 이것 자체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방어해야 된다. 그러면 예시로 하나만 그려도 되니까. 일단은 아까 말한 이제 스캠 노드는 사실 전체 거래 노드들 중에서 스캠 노드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학습을 시키면 거의 모든 노드가 다 정상이야. 그래서 이거를 분류해서 이거를 이 구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판정 내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를 좀 더 가공을 해서 데이터 수를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주기적인 기록이 뭐 이거는 이제 운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거래 노드들이 계속 스캔 노드가 새롭게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추가를 해서 갱신을 해가지고 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1번 문제가 가장 걸리는 문제였어요. 그죠?